여러분, 은퇴하고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집에서 TV만 보면서 소파에 누워 있는 거요. 3개월이면 몸이 망가지고 6개월이면 정신이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바꿀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은퇴 생활의 함정 1. 완전한 휴식이라는 착각. 40년 동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친구 김 사장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65세에 은퇴하셨어요. 이제 평생 못 쉬었으니 집에서 좀 쉬어야지. 처음 한 달은 좋았대요. 아침에 늦잠 자고 낮에 TV 보고 저녁에 술 한 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숨이 자주 차더래요.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니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부인과 대화도 줄어들고 친구들 만나기도 귀찮고 점점 우울해지더래요. 이게 바로 잘못된 은퇴 생활의 전형입니다. 함정 2. 돈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 두 번째 함정은 돈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아프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은 아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여행도 안 가고 취미생활도 안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60대는 아직 젊습니다. 70대 되면 다리가 불편해지고 80대 되면 여행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쓸 수 있을 때 의미 있게 쓰는 게 훨씬 현명한 겁니다. 제 선배님 한 분은 은퇴 후 5년 동안 돈 아낀다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70세에 무릎 관절이 나빠져서 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그때 좀 다닐걸? 이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함정 3. 자식들만 챙기는 삶. 세 번째 함정은 자식 걱정에 빠지는 겁니다. 애들 결혼 자금은 모았나? 손주들 용돈은 줘야 하고 애들 집 장만은 도와줘야지. 물론 자식이 소중하죠. 그런데 자식들도 이제 다 컸습니다. 40대, 50대가 된 자식들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자식들한테는 훨씬 큰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우울하게 집에만 계시면 자식들도 마음이 무겁거든요. 은퇴 후 제대로 노는 법. 원칙 1.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A.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간은 루틴이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아침 6시-7시 기상. 늦잠은 하루 이틀은 좋지만 매일 늦잠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7시-8시 가벼운 운동. 산책이든 체조든 30분만 몸을 움직이세요. 8시-9시 아침 식사. 혼자 사시면 간단하게라도 꼭 드세요. 9시-12시 메인 활동. 이 시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오전에 집중력이 제일 좋거든요. 취미 활동이든 봉사 활동이든 여기에 배치하세요. 12시-1시 점심 식사. 1시-3시 휴식 또는 가벼운 활동. 낮잠을 자셔도 좋습니다. 단 30분 이내로요. 3시-6시 두 번째 활동. 오후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친구 만나기, 문화센터 수업,
도서관 가기 등등. 6시-7시 저녁 식사, 7시-9시 여유 시간. TV 보셔도 좋고 독서하셔도 좋습니다. 9시-10시 잠자리 준비, 10시 취침. 이런 루틴을 만들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원칙 2.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60대부터는 운동이 약입니다.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추천 운동 1. 걷기.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고 우울증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천천히 짧게 시작하세요. 10분씩 하루 3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다 익숙해지면 한 번에 30분, 40분 늘려가는 거예요. 추천 운동 2. 수영. 관절에 부담이 없어서 60대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죠. 일주일에 2-3번, 30분씩만 해도 효과가 엄청납니다. 추천 운동 3. 요가나 스트레칭. 유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면 다치기 쉽거든요. 요가는 몸의 유연성도 기르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추천 운동 4. 가벼운 근력 운동.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럼 살이 찌기 쉽고 체력도 약해져요. 헬스장 가시면 제일 좋지만 집에서 맨몸 운동도 좋습니다. 스쿼트 10개, 팔굽혀펴기 5개. 이렇게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 번에 2시간 운동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원칙 3. 새로운 것을 배우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생 못 해봤던 걸 해볼 절호의 기회예요. 배움 추천 1. 악기.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뭐든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3개월만 지나면 간단한 곡은 연주할 수 있어요. 그 성취감이 정말 큽니다. 배움 추천 2.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심 있는 언어를 배워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야? 아닙니다. 언어 학습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여행 갔을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배움 추천 3. 그림. 수채화, 유화, 연필화. 뭐든 좋습니다. 예술 활동은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못 그려도 괜찮아요.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배움 추천 4. 요리. 평생 부인한테만 맡기셨나요? 이제 직접 해보세요. 남자분들도 요리 배우시면 진짜 재미있습니다. 유튜브에 레시피도 많고 문화센터에 수업도 많아요. 자기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접하는 것, 그 뿌듯함이 장난 아닙니다. 원칙 4. 사람을 만나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우울해지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다 바쁘던데? 그럼 새 친구를 만들면 됩니다. 모임 추천 1. 등산 동호회.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는 일석이조입니다. 산에 가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친해지게 되거든요. 모임 추천 2. 문화센터 수업. 구청이나 주민센터 문화센터에 정말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댄스 교실, 컴퓨터 교실 같은 걸 배우는 사람들끼리는 친해지기 쉬워요. 모임 추천 3. 봉사 활동.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관 봉사, 급식 봉사, 도서관 봉사,
봉사를 하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서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모임 추천사 종교 활동, 교회, 성당, 절, 어디든 좋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원칙 5 여행을 떠나라. 60대는 여행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시간도 있고 건강도 아직 괜찮고 경제적 여유도 있으니까요. 여행 추천 1. 국내 여행. 한국은 좁지만 가볼 곳이 정말 많습니다. 제주도, 경주, 강릉, 부산, 여수. 각 지역마다 매력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다녀오세요. 큰 부담도 없고 리프레시 되는데 최고입니다. 여행 추천 2. 해외여행. 나이 들어서 해외는 무리야. 천만에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여행 상품도 많습니다.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유럽이나 미주는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 있으니 동남아나 일본이 좋습니다. 여행 팁 1단체 여행도 좋다. 혼자 계획 세우기 힘들면 단체 여행 가세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입니다. 여행 팁 2. 천천히 다녀라. 빡빡한 일정은 피곤하기만 합니다. 하루에 한두 곳만 가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세요. 여유롭게 다니는 게 진짜 여행입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 계획. 1단계 첫 달 계획. 은퇴 후 첫 달은 적응 기간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1주차 루틴 만들기. 일단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 30분. 이것만 해도 됩니다. 2주차 운동 추가하기. 산책에 익숙해지면 운동을 하나 더 추가하세요. 수영장 등록하거나 동네 체육관 가거나 요가 학원 알아보거나 3주차 배움 시작하기. 관심 있는 강좌를 하나 신청하세요. 문화센터 가서 커리큘럼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등록하세요. 4주차 사람 만나기.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만나는 약속을 잡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드세요. 2단계 3개월 계획. 첫 달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루틴이 자리 잡힐 겁니다. 월요일 등산 모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 모임 나가세요. 화요일 수영. 오전에 수영장 가서 1시간 운동하세요. 수요일 문화센터 수업. 그림이든 음악이든 배우는 날입니다. 목요일 친구 만나기. 점심이나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으세요. 금요일 자유시간. 이날은 계획 없이 여유롭게 보내세요. 집에서 쉬어도 되고 갑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됩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자식들이나 손주들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또는 부부끼리 데이트하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 1년 계획. 1년 동안의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봄 국내 여행. 벚꽃 필 때 경주나 제주도 다녀오세요. 여름 피서 강원도나 동해안으로 시원한 곳에서 쉬세요. 가을 단풍 여행. 설악산이나 내장산, 단풍 구경 가세요. 겨울 해외여행. 따뜻한 동남아로 일주일 정도 다녀오세요. 이렇게 계절마다 여행 계획을 세워두면 1년 내내 기다려지는 게 생깁니다. 성공 사례들. 사례 1. 65세 김철수 씨. 김철수 씨는 공무원으로 40년 근무하시고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수영장에 갔는데
거기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수영장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 친구들이 산악회도 소개해줬고 문화센터 서예 수업도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스케줄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은퇴 전보다 더 바쁘고 더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례 68세 박영희 씨. 박영희 씨는 평생 주부로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하니까 갑자기 무료해지더래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평생 못 해본 거 해보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용기를 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못 그렸대요. 애들 그림 같았다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3년을 꾸준히 했더니 이제 제법 그림이 나오더래요. 작년에는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요. 사례 3, 70세 이만수 씨. 이만수 씨는 사업을 하시다가 67세에 정리하셨습니다. 평생 바쁘게 사셨으니 이제 좀 쉬자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1년을 쉬고 나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엉망이 됐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올라가고 체중도 10kg 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호되게 야단쳤대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당장 운동하세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자전거였습니다. 처음엔 동네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타다 보니 점점 거리가 늘어났어요. 지금은 한강 종주도 하시고 전국 팔도를 자전거로 다니십니다. 자전거가 내 인생을 구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넘치신데요. 자주 하는 질문들, 휴일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가 활동이 꼭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활동들, 산책 공짜, 등산 교통비만, 도서관 공짜, 주민센터, 문화센터 월 1-2만 원, 봉사활동 공짜, 공원 운동 공짜, 이렇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물론 여행이나 골프 같은 건 돈이 들긴 하죠.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기에 여행 가면 훨씬 저렴하고 조기 예약 할인도 있고 시니어 할인도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만 여가비로 책정해도 충분히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QE 친구가 없는데 어떡하죠? 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60대에도 새 친구 사귀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친구 사귀는 방법, 정기적인 모임에 나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등산 모임이든 문화센터든 교회든 절이든 먼저 말을 거세요. 수줍어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관심사를 공유하세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친해집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림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연락을 자주 하세요. 친해지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세요. 다음 주에 같이 밥 한번 먹을까요? 이렇게 제안하세요. Q3 몸이 안 좋은데 운동이 가능할까요? 나는 무릎이 안 좋아요. 나는 허리가 안 좋아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해야 해요. 다만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골라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수영 관절에 무리 없음. 실내 자전거 충격이 적음. 의자 운동 앉아서 할 수 있음. 허리가 안 좋으면 걷기 바른 자세로. 수중 운동 부력으로 부담 감소. 스트레칭 유연성 증가. 심장이 안 좋으면 느린 걷기 무리하지 않게. 가벼운 체조 집에서 천천히. 중요한 건 의사와 상담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겁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큐사 배우자와 항상 붙어 있어서 답답해요. 은퇴하면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게 되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각자 따로 좀 지내고 싶은데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결 방법. 각자 취미를 가지세요. 남편은 등산, 부인은 요가. 이렇게 각자 하고 싶은 거 따로 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각자의 시간으로 정하세요. 화요일은 각자 시간. 이렇게 정해두고 그날은 간섭하지 않기. 함께하는 활동도 만드세요. 주말에는 같이 영화 보러 가거나 맛집 탐방하거나 함께 즐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너무 떨어져 있어도 너무 붙어 있어도 안 좋습니다. 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해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산책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30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산책하다 보면 운동하고 싶어지고, 운동하다 보면 사람 만나고 싶어지고, 사람 만나다 보면 뭔가 배우고 싶어지고, 배우다 보면 여행 가고 싶어지고,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절별 추천 활동. 봄 3-5월 새로운 시작.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은퇴 생활에도 봄이 필요합니다. 봄 추천 활동 1. 꽃 구경. 벚꽃, 진달래, 철쭉. 봄꽃을 보러 다니세요. 여의도, 경주, 제주도, 전국 곳곳에 꽃 명소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 취미도 같이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봄 추천 활동 2. 텃밭 가꾸기. 베란다에서든 주말 농장이든 직접 채소를 키워보세요. 상추, 토마토, 고추. 키우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면 뿌듯함이 대단합니다. 봄 추천 활동 3. 등산. 날씨가 딱 좋을 때입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가까운 산부터 천천히 오르세요. 봄 추천 활동 4. 자전거. 겨울 동안 못 탔다면 봄에 다시 시작하세요. 한강변, 강변 자전거길. 달리면 기분이 최고입니다. 여름 6-8월 피서와 휴식. 여름은 덥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름 추천 활동 1. 수영. 더울 때는 수영이 최고죠. 실내 수영장이든 야외 수영장이든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여름 추천 활동 2. 계곡 나들이. 산속 계곡으로 피서 가세요. 발 담그고 앉아서 책 읽거나 수다 떨면 더위가 싹 가십니다. 여름 추천 활동 3. 새벽 운동. 낮에는 더우니까 새벽에 운동하세요. 5시, 6시에 일어나서 시원할 때 걷거나 뛰면 하루가 상쾌합니다. 여름 추천 활동 4. 실내 문화생활. 너무 더우면 실내에서 즐기세요.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문화생활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 9-11월 황금빛 계절. 가을은 1년 중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추천 활동 1. 단풍놀이. 내장산, 설악산, 지리산, 단풍 명소를 찾아가세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운동도 되고 경치도 볼 수 있습니다. 가을 추천 활동 2. 국내 여행. 가을은 여행의 계절입니다. 경주, 부여, 전주, 문화재가 많은 곳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역사 공부도 되고 걷기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가을 추천 활동 3. 독서. 선선한 가을에는 책 읽기가 좋습니다. 도서관이나 집에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가을 추천 활동 4. 취미 전시회 관람. 가을에는 전시회가 많이 열립니다. 그림 전시, 사진 전시, 관심 있는 거 보러 다니면 교양도 쌓이고 영감도 받습니다. 겨울 12-2월 따뜻한 실내 활동. 겨울은 춥지만 겨울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겨울 추천 활동 1. 실내 운동. 밖이 추우니까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헬스장, 수영장, 요가, 실내 시설을 이용하세요. 겨울 추천 활동 2. 온천 여행.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추위도 가시고 피로도 풀립니다. 국내 온천 지역으로 1박 2일 다녀오세요. 겨울 추천 활동 3. 베이킹. 따뜻한 집에서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 보세요. 오븐에서 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겨울 추천 활동 4. 해외여행. 한국 겨울이 싫으면 따뜻한 나라로 가세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는 겨울이 최고의 시즌입니다. 마음가짐. 마음가짐 1. 나이는 숫자일 뿐.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 버리세요. 60대는 전혀 늙은 게 아닙니다. 요즘 60대는 옛날 40대랑 비슷해요. 건강하고 활력 넘치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에 대학 입학한 사람, 80세에 마라톤 완주한 사람, 90세에 그림 전시회 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2. 비교하지 마라. 옆집 김 씨는 해외여행 자주 다니던데? 친구는 골프를 치던데?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것, 그거 하시면 됩니다. 돈 많이 드는 취미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산책도 충분히 훌륭한 취미입니다. 독서도 훌륭한 취미고 봉사활동도 훌륭한 취미예요. 본인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마음가짐 3.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못해.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런 생각 버리세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 그려도 못 그려도 괜찮아요. 악기 연주해도 삐걱거려도 괜찮아요. 노래 불러도 음치여도 괜찮습니다. 프로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즐기면 그게 성공입니다. 완벽주의는 행복의 적입니다. 마음가짐 4. 실패를 두려워 마라. 시작했다가 안 맞으면 어떡해? 그럼 그만두면 됩니다. 별일 아니에요. 해보고 안 맞으면 다른 걸 찾으면 됩니다. 수영 해봤는데 안 맞으면 등산 해보고, 등산 해봤는데 안 맞으면 요가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하다 보면 본인한테 딱 맞는 게 나타납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에요.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마음가짐 5. 감사하는 마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날씨 좋은 것, 친구가 전화 온 것, 맛있는 밥 먹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행복이 됩니다. 건강관리, 건강관리 1. 정기검진. 60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꼭 받아야 할 검사.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암 검사 위, 대장, 폐, 골밀도 검사. 이상이 발견되면 빨리 치료하세요. 아직 괜찮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건강관리 2. 약관리. 만성질환 있으시면 약을 꾸준히 드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빠뜨리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약 알람 설정해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으시면 약사님께 물어보세요. 이 약들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약물 상호작용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3. 수면.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하루 7-8시간은 주무세요.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습니다. 잠 잘 자는 방법.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 스마트폰 보지 않기.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낮잠은 30분 이내로. 저녁 늦게 커피 마시지 않기. 불면증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건강관리 4. 식습관. 나이 들수록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으로 먹기. 아침, 점심, 저녁 거르지 말고 드세요. 싱겁게 먹기. 염분을 줄이세요.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채소 많이 먹기. 하루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단백질 챙기기. 근육 유지를 위해 고기, 생선, 두부 충분히 드세요. 물 많이 마시기.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세요. 과식하지 않기.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0% 정도만 드세요. 건강관리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스트레스 해소법. 운동. 땀 흘리면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취미생활. 좋아하는 거 하면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사람 만나기. 친구들과 수다 떨면 마음이 풀립니다. 웃기.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명상이나 기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경제적 계획. 경제 계획 1. 예산 세우기. 은퇴 후에도 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수입,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기타 소득, 지출,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경조사비, 기타 지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계획 2. 비상금 준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비, 집 수리비, 경조사비. 이런 비상 상황을 위해 비상금을 준비해 두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경제계획 3. 현명한 소비. 돈을 쓸 때는 현명하게 쓰세요. 돈 쓰면 좋은 것,
건강 운동, 좋은 음식, 검진, 경험 여행, 배움, 추억, 관계, 친구 만나기, 가족 모임, 돈 아껴야 하는 것, 과시용 소비, 충동 구매, 필요 없는 물건, 경험에 투자하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물건은 사고 나면 먼지만 쌓이지만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경제 계획, 사사기 조심. 60대는 사기,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조심하세요. 주의해야 할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건강식품 과대 광고,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원금 보장의 고수익, 이런 건 100% 사기입니다. 큰 돈을 움직이기 전에 자식들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가족 관계, 일 자식과의 관계. 자식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자식들에게는 조언을 구할 때만 해주세요. 안 물어보면 조용히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도와줄 준비는 되어 있다고 알려주세요. 가족관계, 이 손주와의 시간. 손주가 있으시면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육아는 자식들의 몫입니다. 손주 돌보기를 강요받지 마세요.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겁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낼 때는 최대한 즐기세요. 놀이터 가고, 동화책 읽어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 시간이 인생의 보너스입니다. 가족관계, 3. 부부관계. 은퇴 후에는 부부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세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잖아요. 부부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감사의 말도 자주 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가족관계, 4.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있으시면 자주 연락하세요. 나이 들수록 가족이 소중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면 외롭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추억을 나누고 현재를 공유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 2막의 막이 오른 거예요. 1막보다 더 행복한 2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루틴을 만드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과 행복의 기본입니다. 2. 운동하세요. 매일 30분 몸을 움직이세요. 3. 배우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4.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와 모임이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5. 여행하세요.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세요. 6.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당장 실천할 것. 이 영상을 다 보셨으면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세요. 내일 할 일 3가지. 7시에 일어나기, 30분 산책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것만 하셔도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나은 하루가 됩니다. 마지막 당부.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는 전혀 늙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낼 건가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세상을 즐길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셨습니까? 그 능력과 경험으로 인생 2막도 충분히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웃으면서 사세요. 감사합니다. 보너스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 내일 아침 알람 맞추기 7시. 편한 운동화 꺼내두기. 친구 전화번호 찾아두기.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검색하기. 가고 싶은 여행지 리스트 작성하기. 이번 주에 할 것. 매일 30분 산책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가까운 산 한번 가보기. 동네 수영장 요금 알아보기. 책 한 권 빌려오기. 이번 달에 할 것. 문화센터 수업 하나 신청하기. 건강검진 예약하기. 1박 2일 여행 계획 세우기. 새로운 모임 찾아보기. 취미 하나 정하기. 올해 안에 할 것. 국내 여행 3번 가기. 해외여행 1번 가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정기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의미 있는 모임 하나 만들기.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